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응답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16일차인데요. 오늘은 뭐 어떤 영상을 올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소재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핫한 다시 금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긴급하게 금리를 확 내려서 돈의 값어치가 없어졌죠. 그래서 금융 자산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주식의 경우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코인도 그리고 특히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제 분석에는 2.3배에서 이제 2.8배 정도 자산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0%대 금리에서 미 연준이 이제 거의 3%를 올렸는데 그게 불과 10개월이 안 걸렸죠. 빅스텝 0.75 75bp를 4번 연속 올리다 보니까 이 10개월도 안 되는 순간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동시에 0%대의 돈 가격이 3%의 가격이 됐으면 물가 충격은 3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주식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올드 노멀이라는 거예요. 돈의 기준이 저금리에서 물가도 이제 저렴했었고 환율도 좋아서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사실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외부 출입이나 이런 걸 잘 하지 못했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유통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비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금융자산인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이 엄청난 폭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작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긴축 정책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래가 멈추고 가격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돈이 귀해지니까 이거 원래라고 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샀었을 가격인데 내가 지금 써야 될 때가 많으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주머니를 닫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12월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시작됐고 가격이 왜 안 떨어졌느냐 라고 하면은 양극화가 엄청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GPT에서 AI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AI라는 소재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동시에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모든 주식 장에 있는 상품들이 많이 올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결국 미래에 많이 사용되어질 기술 그리고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상품을 가진 회사 결국 빅테크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보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빅테크가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을 조정받을 것이라는 하락론자나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상승론자나 똑같이 공통돼서 빅테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고인플레이션을 겪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이제 모두가 힘들어하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 금리를 올리던 것을 내리는 것을 금리 피벗이라고 그래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 정도의 금리 인하, 더 빨리 되면 6월에서 7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돈을 투자해도 살아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진 경기는 식히되 차가워지지 않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를 예상한 거는 연착륙, 이제 경착륙은 하드, 연착륙은 소프트.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느끼는 거는 노 랜딩, 아예 내려오진 않았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 정책으로 나라에서 이제 계속 정책을 쓸 때 돈을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완화를 해줬습니다. 특히 대출에서요. 그리고 통화 정책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이제까지 시장에다가 10개였던 거를 20개로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20개니까. 근데 그 20개 중에서 다시 5개, 10개를 다시 회수를 하면은 기존의 10개의 가격으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흡수하는 과정에서 재정 정책을 사용해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풀어주니까 전체적인 통화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의 효과가 떨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고금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조정을 많이 겪고 있고 긴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미 연준에 위원장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비둘기파, 매파, 비둘기하고 매, 강력한 매처럼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비둘기는 아니다, 그러지 마. 얘네들도 알아서 좀 풀어줘야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때 다시 잡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비둘기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의 이제 위원들이 다 고금리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7월 13일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가 사퇴했습니다. 페드의 통화 정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금리 결정권을 갖는 FOMC 이제 회의를 할 때 그 멤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매파냐 비둘기파냐. 그래서 매파들이 많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금리가 막 뛰는 식으로 인상될 때 이 FOMC 멤버들이 강한 매파 성향의 위원들로 채워졌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최고 7%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자이언 스텝을 주도한 로레타 메스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에스터 조지 캔사스 시티 연은 총재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블러드 총재가 사퇴를 하다 보니까 변화점이 생겼겠죠. 첫 번째는 이제 지난 1월 말에 열렸던 첫 페드 회의에서 이들이 빠지는 대신에 이제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과 같은 비둘기파 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 말뜻은 이제 금리가 거의 끝나갈 수 있다.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변화점 두 번째는 뭐냐면 페드의 금리 정책의 이제 기준이 되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이제 지수가 있어요. 뭐 중고차는 얼마냐, 식비는 얼마 정도 드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설문을 해서 이 지수를 바탕으로 이제 최고 금리를 어떻게 내릴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그 지수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책에서 보니까 PCE 그 질문 사항 중에서 가장 오류가 뭐냐면 임대료를 묻는 거를 시장에서 묻는 거나 중개사나 묻는 거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임대인한테 물어본답니다. 임대인한테 당신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높게 받고 싶겠죠.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예측이긴 한데 객관성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상승률에 대한 하향 교차를 한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과 물가 간의 악순환 고리가 차단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예고하는 건데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집값도 올해부터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블러드 총재는 오늘 직에서 물러났지만 8월 14일까지 은행의 지도부에 자문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블러드 총재의 사임에 따라서 세인트루이스 여는 캐슬린 오닐 파에즈 부총재가 임시 총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러드 총재는 사임과 함께 연준 FOMC 위원 활동을 즉시 중단했는데 블러드 총재가 그간 FOMC 내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해온 매파적 인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 시행에 힘을 보탠 바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물러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뉴 노멀의 시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뉴 노멀을 포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죠.
여기 JP모건의 회장 다이먼, 그리고 옆에가 방금 말한 이제 블러드 총재예요.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말하고 있죠. 아, 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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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아, 아직 끝이 아니야. 그래서 5월 22일 날 다이먼 회장이 말한 거.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기준금리가 되게 비싸잖아. 너희들 담보대출 받을 때 5%가 비싸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앞으로 6%, 7%더 올려야 될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지금이 더 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를 대비해야 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밑에 이 잘생긴 두 분은, 한 분은 신한은행 WM 이제 팀장님이신 오건영 팀장님이시고, 바로 옆에는 이제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대표이신 이제 정태영 부회장님. 두 분 다 금융이죠. 금융이라는 거는 돈의 흐름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은 어디서 체크할까요? 네, 기준금리를 정하는 이 임원들의 입에서 나온 거를 한번 보고, 두 번째는 과거처럼 이제 장단기가 역전됐을 때의 상황을 공부하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국채 금리에 대한 변화를 트래킹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시간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을 찍었는데요. 100보다 높다라고 하면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달러를 더 원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1,300원, 1,4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100보다 이상인 거. 근데 지금 100이고 지금 현재 1,269원이에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러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사람들은 강달러 시대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 5년과 미국 국채 10년이 있는데요. 이제 10년짜리를 보는 거예요. 10년이나 남았으니까 금리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2, 3년 정도는 비싸게 받을 수 있더라도 10년 정도 되면 그래도 금리가 계속 내려오겠지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도 낮아진 것 같은데 다시 높아지거나, 여기도 미국 국채 5년은 왜 갖고 왔냐면, 이 보이세요? 새벽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갑자기 18%로 막 올라가게, 이게 사실은 오류이겠지만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오바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뉴 노멀, 이제 기준금리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게 기준이 되는 시대일 수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금리는 계속 하향됐었어요. 이게 IMF 때부터 시작해서 2008년, 그리고 지금 2018년 쭉 내려왔었는데, 강달러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는 게 달러 스마일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들을 갑자기 흡수하는 역할인데요. 지금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중국과 미국의 상태예요. 중국은 페트로 시스템에 대항하는 페트로 위에나 시스템으로 이제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위에나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이제 3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금이나 뭐 원자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축통화는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미국의 채권, 미국에는 이제 연준이 쓰는 통화 정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금리를 오르고 내려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산, 근저당권 이런 거를 매입해주는 방법이에요. 야, 이거 돈 빌려주면 누가 사? 라고 했는데 연준이 사주게 되면은 이건 넘어가는 거죠. 야, 연준이 무조건 사주는데 대출 받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지금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금리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게 유지된다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가도 잘 안 떨어지고 그냥 물가도 비싼 거예요. 근데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재정 정책을 그렇게 풀면서 아니, 긴축의 효과 없이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금리가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한 건 금리가 떨어지고 통화량이 풀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다였는데, 과연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돈을 이제 다시 끌어들이는데 그냥 금리만 높은 거죠. 그랬을 때 물가도 떨어지기 힘들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힘든 것도 그렇고,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힘들고, 임금이 떨어지는 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뉴 노멀, 그래서 고환율까지 해서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의 시대를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반대쪽
의견을 내는 거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피벗이 될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것이다,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정보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오히려 경고를 하는 정보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건영 팀장님이 이제 에세이를 쓴 거를 보면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투자자분까지 지금은 주식시장 되게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야 골디락스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설문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주식을 했었을 때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졌었죠. 그리고 모든 주식이 떨어졌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투자 방법이 하나도 안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11년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트래킹하는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하는 동시에 모든 주식들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엄청 싸다라고 들어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 계속 올라가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제가 매수한 것보다 더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뒤로 10년간 다시는 그 저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골디락스의 장세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서브프라임은 미국에서 터진 건데 전 세계로 다 여파가 온 거는 글로벌이라는 체인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글로벌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많은 미국의 부채들을 중국이 이제 사주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경제라는 하나의 통로로 이제 악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 경기는 안 좋고 미국은 버틸만 하니까 2011년도, 2012년도처럼 서구의 자본이 돈을 벌기 위해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작년도에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오건영 팀장님이세요. 제가 경험한 거와 오건영 팀장님이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말을 했었을 때 저는 이거 내가 경험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이게 맞다. 그렇지만 장밋빛 미래가 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만 보고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 올 수도 있고 그 뉴 노멀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고 사람들이 다 금융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목소리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의 핵심은 결국 인플레이션인데 2022년도에 물가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발표하는 거는 작년 대비해서 많은 지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떨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역기조 효과를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상황이 됐었을 때 연준이 목표로 한 물가지수 2%가 달성 가능할 것이냐 2%가 안 되는데 조금만 완화를 해도 갑자기 물가지수가 3% 물가지수 상승률이 3% 4%가 되면은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할 것이냐 컨트롤 전혀 안 될 것이다. 그러니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 기간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뉴 노멀이었습니다. 네, 이 뉴 노멀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번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들으셨거나 이제 돈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